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1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30분 전쯤에 오늘 리뷰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어,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한번 뭐 예행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처음 시도된 날이죠. 총 본주 100만 주를 모두 장중에 체결을 시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미국 이야기, 그다음에 영국 이야기 잠깐 코멘트 드리고 순서대로 진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골드만 삭스 데이비 코스틴 스트래티지스트는 현 수준에서 국채 금리의 정체, 양호한 경제 성장 및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약 6,5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지금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내년 경제지표 전망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감안하며 달러화 강세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제조업과 수출 부양을 목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선호할 것이며 재정 적자의 큰 폭 확대는 달러화에 부정적이며 보복 무역 등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달러화 하방 압력 증가 등도 달러화 약세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도 일단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간 다음에 좀 진정될 수 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는 이제 고환율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을 경계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감안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와서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어제 야간 선물 밤사이 야간 선물은 0.27% 하락했고요. 미국 증시에 비해 많이 약한 모습을 나타냈죠. 우리 시가는 0.38% 하락 출발 후 양봉 마감했습니다. 0.18%로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매동 및 자사주 매입 여부, 그다음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외국인은 자사주 매입 에도 불구하고 124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200억 매도가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정규장 1388.7원으로 마감하고 현재 야간장에서 1395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치가 신규 상장했는데 오랜만에 더본코리아를 제외하고 공모가 대비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은 대부분 공모가 대비 크게 떨어져서 종가를 형성했었죠. 위치는 이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서 또 다른 기대감이 장중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UDM텍 상장, 변경 상장했는데 변경 상장 이후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금리는 1년물이 3.1%, 5년물이 3.6%로 동결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오늘 영국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독일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0.5% 하락했었고 예측치는 0.1% 하락했을 것으로 보였으나 0.2% 상승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는 이건 전월 대비고 전년 대비는 이전엔 1.4% 떨어졌는데 예측치와 동일한 1.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CPI는 전월에 0% 대비 올라서 0.6%로 발표했고요. PPI는 전월 마이너스 0.5% 대비 올라서 0%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이번 주는 지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이제 다가오는 새벽 6시에 발표하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은 미국장 마치고 아침 6시 정도로 우리 시간으로 6시를
지금 6시 정도로 잡혀 있고요. 매출은 이번에 82% 정도 급증한 33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74달러 내지 0.75달러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시장에서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블랙웰 칩 발열 문제에 대한 언급,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최대 일정이고요. 전 세계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장을 볼 때,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은. 그래서 볼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우선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 증가할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2.5% 그리고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0.3%포인트, 그다음에 0.2%포인트씩 낮춰 잡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밸류업 펀드 총 5천억 중 초기 2천억 정도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21일로 공시를 했었고요. 밸류업 펀드는 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유관 기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고요. 펀드의 조성 금액은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 시총인 한 2,300조에서 2,500조임을 고려하면 좀 낮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조 단위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밸류업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역할은 충분히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업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지수 구성 종목, 그다음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로 지금 한정되고요.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미편입 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주들은 선제적 상승세로 삼성전자 하락분을 커버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일부 금융주들과 KT, 현대차, 기아 등 다른 밸류업주들도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이 된 내용이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매입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월요일은 없었고요. 화요일도 없었고 오늘 수요일인 오늘부터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발동 걸렸습니다. 오늘 자사주 본주는, 삼성전자 본주는 100만 주를 신청했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4만 주를 신청했습니다. 모두 2시 50분경에 전량 매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급은 이제 기타 법인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투자자별 표에 보면은, 수급표에 보면은 기타 법인의 코스피 이렇게 매수 잡힌 게 보이시죠? 이 중에 일부가 삼성전자 자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최초 매입 체결가는 56,200원이었고요. 오늘 토탈 100만 주를 샀을 때의 평단은 55,425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47,731원으로 평단이 결정되었고요. 이거는 하방 경직 100만 주에 대한 방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방으로 내려갈수록 삼성전자의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하방 경직 효과, 하방 방어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주를 모두 매수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하방 방어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2시 50분에 자사주 매입을 모두 끝낸 이후에는 줄줄 떨어지는 모습을 잠깐 나타냈었는데, 나스닥이 갑자기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가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내일도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매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같이 작용하면서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 초반에도 약간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침엔 약간 하락하기도 했죠. 근데 프리장 시작부터 외국인은 선물을 신규 매도 포지션 우위로 한 2천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런 것은 오늘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 선물 코스피 선물에 대한 외국인 2천억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또 끌어올리는 효과는 밸류업 섹터, 오늘 밸류업 펀드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섹터의 상승,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상승이 하락분을 커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세 번째로 또 떨어진 것을 또 끌어올리는 측면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네 번째, 그걸 또 끌어내리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따라붙으면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수급으로는 외국인의 품매도가 강화되면서 또 그리고 중간에 왕개미까지 오늘 개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하방 경직 효과를 또 발생시키면서 올라왔던 걸로 보입니다. 왕개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아침 하락, 프리장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 신규 매도 포지션으로 시작한 효과와 삼성전자 자사주 분할 매입으로 인한 하방 경직 효과에도 더 빠르고 더 많은 매도세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있었지만 시장은 금융주들, 그리고 기아, 현대차, KT 등 밸류업 섹터와 SK하이닉스 등으로 잘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강도보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더 강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전장에 외국인 등 매도 세력의 힘이 약해지니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바, 하방 경직 효과가 더 강해지고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 효과, 그리고 선물 매도 축소 등이 만나 천천히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삼성전자 하방 방어세가 이어지면서 천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러나 1차 저항인 330.2에서 330.5 부근에서 계속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늘 8시 41분 정도에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지지와 저항 라인에 입각해서, 오늘 제가 저항 라인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8시 41분에 330.2에서 330.5에서 저항력이 생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지는 오늘 방어력이 좀 세서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지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항에서 계속 걸려들었죠. 요 구간에서 계속 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저항 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수익을 보신 분이 매매일지를 올려주시기도 하셨죠. 매매일지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고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유튜브 채팅 고정 메시지를 보시면, 상단 메시지를 보시면 신청 방식이 올라와 있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에도 초대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규로 구독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두더지 게임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까지도 텔레그램 방에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는 이제 61,500, 65,900, 55,700, 그리고 54,000 밑으로 쭉 있는데, 오늘은 이 55,700에 대한 싸움이 치열했던 걸로 보이고요. 종가상 그 자리를 이탈해서 마감했는데, 내일 다시 자사주 매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 55,700원을 다시 사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장중에 왕개미가 개입을 했죠. 11월 4일 이후로 16일 만에 오랜만에 왕개미가 콜옵션으로 장중에 나타났지만 평소보다 작은 물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1시 부근에 차트를 보시면, 자, 요 자리였죠. 요 부근에서 11시니까 요 부근에서
콜옵션 330을 가지고 월물 콜옵션 330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많았는데 콜옵션을 왕개미가 타고 들어오면 저런 식으로 떨어진 적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잠깐 주춤하다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왕개미는 조금 시장이 부담스러웠는지 빠르게 단타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 크게 큰 평소에 루틴보다 적은 물량, 루틴에 비해 한 절반 정도의 물량만 들어와서 생긴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왕개미가 진입을 하면 자, 세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봅니다. 자, 어떻게 분류를 하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합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까지 1년 이상 왕개미의 패턴을 추적해 본 결과 합성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합성하냐? 오늘처럼 이제 콜옵션 매수를 할 때, 콜 매수를 할 때는 반대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설정을 해오죠. 선물을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풋 매수를 한다면 선물 매수를 하겠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왕개미가 콜 매수를 할 때는 그날 당일에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들어옵니다. 그다음 풋 매수를 할 때는 그날의 당일에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들어옵니다. 고점 선언과 저점 선언을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좀 반대로 가기도 했죠. 자, 이걸 1번 케이스라고 하고요.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있는데 1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선물 매도와 콜 매수 했을 때 자, 시장이 그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왕개미가 고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콜옵션을 사자마자 산 구간 이후로 떨어지니까 콜옵션에서 손실을 보겠죠. 만약에 여기서 손실을 1을 봤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선물 매도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2를 챙기는 그런 시기에 청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1만큼 남겠죠. 그렇게 차익을 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왕개미가 진입하면 이런 식으로 풋옵션은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고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오늘은 금액도 적어서 그런지 이례적으로 선물 매도 쪽에서 이제 더 올라갔잖아요. 왕개미가 진입한 이후에 잠깐 주춤거리더니 잠시라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선물 매도 쪽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콜 매수에 수익이 잡히겠죠. 그래서 콜에서 수익이 잡히면 이렇게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입하고 나서 왕개미는 빠르게 움직이면 좋은 거예요. 움직이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안 움직이는 경우 3번. 이게 오늘이었고요. 3번 안 움직이는 경우에는 선물은 그대로 있겠죠. 제로겠죠. 그러나 옵션에서는 프리가 빠지겠죠. 옵션 프리가 빠지면서 프리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1 정도로 찍히면 마이너스 1로 마감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개미가 진입하면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살펴본 거고요. 이 왕개미에 대해서 예시를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박중사 왕개미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몇 개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왕개미 캐치하는 것과 추적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선물 매도와 콜 매수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외국인은 왕개미 선물 쪽에서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콜 옵션은 야 이것 봐라 옵션 들어오네 하면서 일반적으로 옵션을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1번인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2번이 있었고 그래서 빨리 청산하고 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1시 북은 콜 옵션 330에 들어온 건데요. 차트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봉으로 요 시간대 들어왔죠. 거래량 보시면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청산하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6.11 정도 좀 청산을 하고 한 5.9 이상에서 청산을 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시 부근 콜옵션에 330으로 8억에서 10억가량 왕개미가 평소보다 작게 진입했고 언제나 그렇듯 선물 매도와 합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은 이례적으로 왕개미는 콜옵션에서 단기 수익 그 다음에 선물 매도에서 손실을 보면서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55,300원으로 종료했고요. 선물은 55,50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외국인은 자사주를 처음으로 매입한 오늘도 매도 124만 주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타꾼으로 좀 알려져 있는 메릴 린치가 단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샀던 거를 오후에 그 이상으로 또 뱉어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본주 100만 주와 우선주 14만 주의 자사주 체결을 모두 완료했고 평균 단가는 55,425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시장 하방 경직을 만드는 하방 전개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아침에는 외국인의 매도 속도와 강도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속도와 강도를 넘었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구간도 있었으나 이내 방어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큰 특이사항 없이 792억으로 매도 마감했고요. 특이사항을 보자면 아침에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좀 줄이면서 끝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의 월물 옵션은 이제 왕개미가 들어왔던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양매도화가 됐었죠. 개인이 콜매수로 들어오니까 외국인은 반대로 콜매도를 잡았기 때문에 풋매도도 있고 콜매도도 있는 양매도 구간이 있었지만 이내 개인들이 왕개미가 바로 콜옵션을 청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도 청산하면서 풋옵션 매도만 남았고요. 종가상 풋옵션 9억으로 풋매도 9억으로 하방에 대한 방어 역할만 해주고 마감했습니다. 투신 선물은 272억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도 1200억 매도로 7월 10일부터 누적 1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1년 초 이후 프로그램 비차익 누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을 체크하는데 1388.7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했고 외국인은 1859억 매수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1395원대까지 올랐고 중기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흐름이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지금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2008년부터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되면서 더 올라올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편입니다.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은 외국인도 수급을 개선시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긴장한 채 수급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고환율이 고착화될 것이고 즉 고환율 환율이 높은 상태가 이제 뉴노멀이 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시간을 끈다면 외국인도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와 약세가 나타난다면 그때도 진정될 수도 있겠죠. 내년에. 자, 그리고 이어서 변동성 지수는 오늘 0.4% 하락한 19.33으로 종료했습니다. 어쨌든 20 언더이긴 하지만 하단 지지를 향하고 있어서 아주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는봉이 나타나고 있죠. 안정되고 이 점점 내려오면 내재 변동성이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약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정되고 있는데 아직은 밑에 하단의 지지라인에서 또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17.5 언더로 충분히 17포인트나 이런 언더로 내려와서 앉아 눌러 있어야만 조금 진정되고 이제 시장 좀 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는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자리가 이제 328포인트였죠. 그걸 약간 조정해서 327.5라고 이제 써드렸는데 어쨌든 자,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돌파 안착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 위에서 좀 놀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저기서부터 누르는 7월 12일부터 눌러대는 이 하방 추세에 대해서는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자, 요 선까지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시도가 되지 않아서 자사주 매입 효과만 좀 보는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여기 11월 15일과 18일 사이에 생긴 갭을 커버하러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찍고 터닝을 하든 커버하든 어쨌든 갭을 터치하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조금 더 상단을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방에 대한 하방 방어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환호하면서 달려들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계속 눌러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다시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49,900원에서 터닝해서 공시를 한 것처럼 5만 원 정도에서 5만 6천 원 사이에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본다면 5만 8천 원, 5만 9천 원 정도까지는 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5만 원 골고루 5만 원 라인에서 골고루 5만부터 5만 후반까지 골고루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전체적으로 3개월간 3조 원을 사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매도는 하지 않을지, 그리고 당일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의 시간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함께 접속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나리오 짜가지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오늘과 어제보다는 진폭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개인들이 양매수로 균형을 맞춘다면은 뭐 진폭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변동성 요인이 어제와 오늘보다는 더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자사주 매입 내역 체크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 그리고 구독자 네이버 카페 입장 안 하신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